자, 이강인의 셀타비고전 대활약,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요르카의 점유율은 27%로 셀타비고보다 46% 낮았지만 오히려 유력한 득점 찬스는 총 2회로 더 많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강인 효과입니다. 풀타임을 소화한 이강인은 최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무려 7번이나 시도했고 경기 내내 활약하면서 4번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이강인이 경기에서 만들어낸 이 4번의 득점 기회 중에 단 한 개도 골이 안 됐다는 건데요. 왜 이강인이 마요르카보다 더 좋은 팀으로 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은디아에가 놓친 기회가 기억나는 것만 3번은 됩니다. 다른 팀 상황을 예로 들면 이번 시즌 맨시티의 혼란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리그에서만 32골을 터뜨리면서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덩달아 케빈 데브라이너도 어시스트를 15개나 올리면서 도움왕이 될 기세입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도 데브라이너는 맨시티에서 도움 순위 1위였습니다. 어시스트 횟수도 8회였고요.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아직 8경기가 남았는데도 거의 2배인 15개를 기록했죠. 지난 시즌 도움왕인 살라가 어시스트 13개였다는 걸 보면 이번 시즌 데브라이너의 스탯은 꽤 인상적인 게 맞습니다. 그 전 시즌의 도움왕은 다름 아닌 해리 케인이었는데 케인의 도움도 14개였습니다. 이때 2위도 데브라이너였는데 시즌 내내 도움이 12개였고요. 혼란이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데브라이너의 어시스트에도 유의미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만약 마요르카의 공격수들이 이강인의 패스를 잘 받아먹었다면 이강인 역시 라리가에서 충분히 도움왕이 됐을 겁니다. 혼란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그 절반만 넣어줘도 마요르카 순위가 지금보다 2계단은 뛰었을 것 같고요. 일단 확실히 마요르카에서는 떠나는 게 무조건 맞죠? 그냥 축구 팬의 시각으로도 이강인의 패스는 확실히 수준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웠죠. 그런데 이강인의 스탯 중에 매우 의외인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드리블 돌파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강인을 평가할 때 느린 스피드와 약한 피지컬을 단점으로 꼽곤 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피지컬이 약한데 드리블 돌파를 잘한다는 건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강인은 셀타비고전에서 13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그중 9번을 성공시켰습니다. 거의 7할에 달하는 성공률인데요.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에 따르면 한 경기에서 9번이나 돌파를 성공한 마요르카 소속의 선수는 과거 2009년에 곤잘로 카스트로 이후 이강인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죠. 이강인의 안티팬들은 셀타비고가 강팀이 아니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더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내내 총 94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59번이나 성공했습니다.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만 보면 리그 전체에서 5위입니다. 1위는 레알의 비니시우스인데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가 86회로 거의 어나더 레벨이죠. 2위는 비아레알의 사무엘 추크헤제, 3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 4위는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다들 드리블 돌파로는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인데요. 그런데 이걸 성공 횟수가 아니라 성공 확률로 바꿔보면 매우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드리블 돌파 성공률로 보면 이강인이 단독 1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의 돌파 성공률은 67.8%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공격수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성공 횟수 1위였던 비니시우스는 돌파 성공률로 보면 36.4%이고 3위 호드리구가 51.2%로 그나마 높죠. 2위였던 추크헤제도 51.5%, 4위였던 윌리엄스는 40.5%입니다. 셀타 비고전 점유율만 봐도 알겠지만 애초에 마요르카 선수들에게는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그 한정된 드리블 돌파 기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사용하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고요. 과거 약점이라고 했던 스피드와 피지컬은 이미 예전에 다 극복했다고 봐야 합니다.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은 실제로 득점을 한 은디아에보다 이강인에게 좋은 평점을 주면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는데 은디아에는 7.3점, 이강인은 9.1점으로 이강인의 평점이 훨씬 높았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매체인 아스도 이강인에 대한 극찬을 했죠. 이강인은 마요르카 축구에서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선수다. 경기 지배자로서 끊임없이 공을 잡고 드리블하고 달리고 공격하고 방어한다.
이 한국 선수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실력이 있어 경합에 들어와도 지지 않고 싸운다라면서 이강인이 이번 경기를 지배한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평점도 만점을 줬고요. 솔직히 이강인의 플레이를 보면 딱 봐도 수준이 다른 게 보이는데 실제로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하네요. 네. 마요르카 해외 팬들 역시 2개월 만에 맛보는 승리에 매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승점 3점을 얻는구나. 최고의 경기는 아니었지만 결과에는 만족해. 나는 은디아에가 헤드트릭을 할 수도 있었다고 봐. 찬스를 놓친 건 아쉽지만 이겼으니 됐어. 이강인의 축구교실에 온 걸 환영한다. 내가 볼 때 이강인은 훌륭한 경기를 했어.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이기니까 얼마나 좋아. 모두가 언제나처럼 플레이했지만 이강인은 혼자 아주 특별한 경기를 펼친다. 간신히 얻은 승리야. 이 기세를 몰아서 주말 홈경기에서도 이겨주길 바란다. 솔직히 경기력은 형편없었어. 이강인이 마법을 부리지 않았다면 졌을 거야. 이강인을 붙잡고 싶다면 마요르카는 더 진지한 클럽이 되어야 할 거야. 내가 오늘 본 이강인의 볼 컨트롤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어. 아기레의 축구는 답답했지만 이강인의 패스는 아름다웠다. 이번 경기로 깨달았어. 이강인에게 마요르카는 족쇄 같은 팀이라는 걸. 마요르카의 후반전은 못 봐줄 정도였어. 유일하게 이강인만 눈에 보이더라.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무조건 잡아야 해. 나는 지금 마요르카 순위에 만족해. 하지만 이강인을 잡기엔 부족할 거야. 만년 강등권이었던 마요르카가 리그 11위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팬들이 있지만 아직 만 22살인 이강인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셀타비고의 미드필더 베이가도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에서 월반을 거듭하는 천재이긴 하지만 이강인과의 맞대결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눈에 잘 띄지도 않아서 유망주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페인 라리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드필더로 이적 시장에서 아주 인기 있는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베이가를 보려고 많은 스카우터들이 왔다는데요. 아마 그 스카우터들은 지금 베이가가 아니라 이강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이가는 후반 19분에 중도 교체까지 됐으니까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얼마나 더 대단한 기록을 세울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이번 여름에 꼭 이적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주목! 요즘 챗 GPT가 정말 핫하다고 합니다. 출시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 넘었다네요. 제 친구가 책을 쓴 건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할 책입니다. 아마존과 삼성전자의 현직 전문가가 집필한 책으로 교보문고 북모닝 CEO로도 선정되었고 구글, 네이버, 서울대 등의 국내외 최고 AI 전문가들이 모두 추천하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챗 GPT 거대한 전환 꼭 구매하셔서 정독하시고 투자에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